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49번째 시간으로 천서진 3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서진 3. 하윤철이 빚을 진 빚쟁이들이 천서진의 사무실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자 쫓아내고, 천서진은 하윤철에게 당신 채무 내가 떠나주겠다는 조건을 걸며 이혼을 언급했다. 천서진은 하윤철에게 양육권, 공동재산, 청하의료원, 가장자리 등을 포기하라고 강건했다. 하윤철은 부정을 숨기려고 하냐고 분노했고, 천서진은 우리가 언제 부부였냐, 우린 잠자리 한 지 10년도 넘었다. 난 당신한테 돈이든 사랑이든 받아본 적이 없다. 내 불행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우리 결혼이 깨진 귀책 사유는 당신에게 있다. 난 17년 내내 외롭고 흔한 월급 통장 한 번 받아본 적 없다. 평생 아내를 아끼지도 돌보지도 않았던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책임을 물을 거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당신 때문이다 라며 모든 책임을 하윤철에게 돌렸다. 그리고 자퇴하는 베로나를 보고 경악하였으나 이내 기분이 좋아졌다. 15화에서 결국 하윤철과 이혼한다. 하지만 딸 하은별에게 아버지 천명수 이사장이 이혼은 반대하는지라 당분간 같이 살기로 했다. 그 이후 주단태에게 드디어 이혼했다고 자랑한다. 그리고 플러스로 눈엣가시 베로나도 퇴학 자퇴를 신청하자 사이다 한 사발을 마신 듯한 황홀한 표정을 하며 이 인간이 밑도 끝도 없이 사악한 악녀 그 자체임을 보여주었다. 하윤철이 하은별이 베로나를 협박해 강제로 작성하게 한 각서를 보여주자 사춘기 장난일 뿐이라며 각서를 찢어버린다. 여담으로 오윤이 하윤철에게 한 번씩 일침을 당했다. 후반부에서 오윤이와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서 자식을 자기 욕심에 잘못 키웠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오윤이가 의외로 인물을 초대하여 그 이야기를 다 듣게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당장 앞에서의 천서진의 편을 들어주자 아빠 없이 자란 내가 뭘 알겠냐며 패드립을 하며 오윤이를 비웃고 황급히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가 그냥 넘어가려는 아버지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며 병한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상속 관리를 하려는 만학의 권은 박변에게 전화를 받아 청와대장의 상속자 명단에서 제명되었으며 유언장도 수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후 학교로 냅다 뛰어가 아버지에게 따지지만 아버지가 천서진의 이혼과 불륜을 알게 되자 그는 내년이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천서진은 호된 질책을 당하고 청와대장 이사장직 동생 천서영에게 넘어가 버리고 이사에서도 완전히 제명되는 건 물론 상속받은 전 재산을 환수당하기 직전에 놓인다. 빌고 빌어도 아버지가 요지 부동이자 결국 눈이 돌아가서는 계단까지 아버지를 쫓아간다. 이후 처절한 신랑의 끝에 천명수가 지병인 고혈압이 도져서 발작으로 중심을 잃고 천서진에게 기다려 하지만 피해버리고 천명수는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천명수에게 다가가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손녀 하은별의 이름을 계속 부르자 일순간 눈빛이 싹 돌변해 동생 천서영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가지고 달아난다. 그때 119를 불렀으면 천명수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발작을 일으킬 때 부축해주기는커녕 계단에 굴러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충격으로 천명수는 추락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청와재단을 개성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후 도망치듯 레슨실에 도착하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버지라고 말하며 피 묻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데 이때 비에 완전히 젖어버린 모습과 피아노에 비친 표정을 보면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인간 본연의 모습을 버리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버린 채 완벽하게 광기에 잠식되어 있다. 결국 우연히 자신과 오윤희의 복수를 동시에 한 꼴이 되어버렸다. 전에 주석훈이 주단태와 천서진의 불륜과 민사라가
헤라펠리스에서 살해당했음을 알고 피아노를 치며 크게 분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괴기하다. 여담으로 천수진이 연주한 곡은 프란츠의 리스트의 마제파라는 곡인데 마제파가 백작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며 현재 천서진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져 매우 소름 끼친다. 시청자들은 특히 피아노에 비친 천서진의 광기에 휩싸인 얼굴과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는 피 묻은 손가락들을 보며 진짜 마녀 같아서 무섭고 공포스럽다. 광기, 분노, 슬픔을 한 번에 담은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가히 명배우이다라는 평이며 이 엔딩 하나로 15회 앞 내용을 전부 까먹을 정도라는 평가. 평과 김소연에게 연기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필히 줘야 한다고 평하는 등 엄청난 호평일색 중이다. 이때 사학재단 상속 문제로 별연을 저지르는 건 공공의적 2편에서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한상우와 똑같고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은 내 딸 검사월의 오해상과 언니는 살아있다의 양다리와 비슷하다. 16화 예고편에서 부친상을 치른 후 차기 이사장직에 올라 마두기에 큰절을 받는다. 또 의도적으로 주단태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오윤희에게 상간녀라고 조롱당한다. 당연한 게 오윤희는 어디까지 로건이나 심수령과의 미력이 있었거나 혹은 주단태를 조종해 그를 이용해서 청와재단을 엎어버리려 의도적으로 주단태에게 접근한 것뿐이고 천서진은 주단태의 리얼 불륜 파트너로 교회의 양평별장에서 성관계까지 서슴지 않았는지라 상간녀가 맞다. 그리고 하연철이 전명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천서진에게 말하며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냐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무래도 불륜 사실이 다 까발려진 마당에 막 나가기로 한 모양. 굳이 본인이 처리하지 않더라도 심수련이 주단태에게 이혼을 요청한 이상 펜트하우스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는 하므로 심수련의 자리를 노리는 듯한데 되려 이게 자신의 명줄을 조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오윤희 베로나 모녀처럼 천수진, 하은별 모녀는 의도적으로 캐릭터성이 겹쳐지도록 묘사되어 등장한다. 어머니 세대의 갈등과 경쟁이 그들의 딸에게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장면이 많이 부각된다. 열등감 천서진은 학창시절에 오윤희 성인이 된 후 헤라펠레스 입주 후에 심수련에게 열등감을 강하게 느끼며 오윤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오윤희를 실력이 아닌 조작으로 이기고 오윤희의 남자친구였던 하윤치를 가로채 결혼을 했고 심수련의 경우 우아하고 사랑받는 그녀에게 열등감을 느껴 그녀의 남편인 주단태와 외도를 하고 있다. 한별은 어머니인 천서진과 라이벌 베로나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이 열등감이 은별의 정신상태를 망치고 있다. 도둑년 오윤희의 청아 트로피를 가로챈 천서진은 그 대가로 가짜 1등의 도둑년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하은별은 베로나의 입학식 독창 무대를 가로채고 베로나에게 도둑년이라는 모욕을 받는다. 유리멘탈 천서진은 자신의 딸과 동갑인 민슬아의 간단한 협박에도 불안해하는 유리멘탈이다. 하은별은 더 심한데 청하예고 실기시험에서 실수 하나로 멘붕에 오고 울면서 시험장을 나가버린다. 폭발성 너무나 닮은 두 모녀의 가장 큰 공통점이다. 천서진은 오윤희가 자신을 도둑년이라고 모욕하자 트로피로 오윤희의 목에 상처를 내서 성악을 다시는 못하게 만들었다. 하은별은 자신을 속인 민슬아에게 몽키 스패너를 집어던지면서 추격했고 끝내 계단에서 2번이나 구르게 만들고 기절시켰다. 또한 베로나가 자신의 모친과 똑같이 도둑년이라고 모욕을 주자 하은별은 야 하고 소리치면서 베로나에게 덤벼들었고 자신의 딸이 역광광당하는 것을 목격한 천서진은 청하예고에 들어왔으면 그 품격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윽박지르면서 면전에서 베로나에게 추가 징계를 때렸다. 매수 오윤희와 베로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매수를 한다는 점도 있다.
베로나가 성악을 못 배우게 성악 선생님들을 매수하거나 마두기를 매수하고 입학식때나 고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베로나를 방해한다. 하은별 역시 베로나의 수행평가를 망치기 위해 공연을 사직히 하는 등 매수수법을 실행해 옮긴다. 허술함. 12회부터 등장한 새로운 공통점. 하은별은 엄마가 뇌물까지 주면서 얻어낸 영어로 된 홍보대사 원고를 남들 다 보는 화장실에서 외우다 베로나에게 들켰으며, 천서진은 민스라를 고문할 때 쓴 루비 반지를 심수련에게 들켜버렸다. 경쟁자의 남자. 하은별은 주석군의 무한한 애정을 받는 베로나를 매우 질투하나 주석군에게 까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머리핀으로 암살 시도까지 하려는 미친 짓을 했으며, 천서진은 오윤희의 남편 하윤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오윤희의 모든 것을 뺏기 위해 하윤철을 그의 돈으로 빼앗아 강제 결혼한 뒤 하윤철이 증오하는 주단태와 바람을 피우는데, 하윤철이 오윤희와 함께 있으면 매우 분노하는 등 이중적 태도와 문자 그대로의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하윤철과 주석훈 둘 다 천서진과 하은별에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혐오하며 오윤희와 베로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상해와 살해 시도. 라이벌인 오윤희의 목을 트로피로 그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사장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 천명수를 죽도록 방치했으며, 딸 하은별은 베로나에게 머리핀으로 들이밀며 암살 시도까지 했다. 표준. 이 부분은 애매한데 천서진이야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지만 하은별은 아버지에게 좀 심하게 대들었을 뿐 표현까지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전여전을 제대로 보여주던 두 사람인 만큼 하은별도 끝에 가서 시전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성공이 우선이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끄리낌이 없다. 우선 오윤희의 목을 찌른 건 순간적으로 빡쳐서 분노 조절 장애가 도진 건데, 오윤희의 도발 때문인지라 참작한다고 쳐도 마두기를 매수해서 고의적으로 베로나에게 사기를 치게 만들고 베로나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주기도 했고, 심수련의 남편인 주단태와 꾸준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그걸 민스라에게 들키자 기계실에 납치해서 살해를 시도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이다. 거기에 베로나의 입학식 공연을 방해하고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테러까지 사주했다. 이 정도면 빼박으로 살인교사에도 해당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진 캐릭터 같지만 의외로 천서진을 움직이는 건 열등감이다. 오윤희를 미워하는 것도 오윤희의 재능에 대한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이었고, 헤라 팰리스 안에서 여왕인 심수련을 질투한다. 주단태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사랑 때문이 아니라 심수련에 대한 열등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하윤철이 오윤희에게 돌아가고 딸이 베로나에게 패배하며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집착해서 저지르는 일들을 알게 될 경우 이 열등감이 폭발해 급격하게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천서진보다 이 드라마의 대부분의 악행과 억울로는 주단태와 주석경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인 이민혁, 유재니 등과 자기 딸이 모두 저지르고 있는 터라 천서진의 비중이 줄어든 탓도 있다. 상기한 이들, 특히 주단태는 자신의 추악하고 검은 속내를 감추지 않고 마구 표출해내는 되는 쪽이라 어느 정도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천서진은 악역의 빛이 바래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회차가 진행되며 아이들의 청하예고에 입학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천서진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스라의 사망을 기점으로 점점 숨겨왔던 손톱을 드러내고 있는 중, 민스라가 죽던 날에는 민스라를 고문한 것도 모자라 기절할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고, 민스라의 사망 관련 영상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거의 인민재판 수준의 재판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열어 오윤희에게 누명을 씌우려었다. 심수랑과 민스라의 관계를 알아차려서 보위망을 좁히는 등 상당히 뛰어난 직관력과 통찰 능력을 갖고 있다. 심수령과 오윤희에게 휘둘려 팔랑귀가 되어가고 있는 주단태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